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태국 소식 때문에 확 올랐던 거 다들 보셨죠? 오늘은 바로 이 카카오뱅크,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은행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카카오뱅크의 성장 동력부터 해서 시장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태국 진출이라는 큰 변화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단순 은행이 아니라 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하면 사실 26주 적금이나 모임 통장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앱 디자인 예쁘고 편리해서 그래서 성공한 건 아닐 것 같은데 핵심 경쟁력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편리성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걸 파고들면 역시 비용 구조에 있어요. 핵심은 저원가성 예금 비중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자를 거의 안 줘도 되는 요구불 예금이거든요. 아하. 카카오뱅크는 이 비중이 60.8%나 돼요. 은행 평균이 한 38.6% 정도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죠. 와, 2배요? 네,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훨씬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23.6%나 늘어나는 이런 좋은 실적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편리함, 그 이면에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인 강점이죠. 그리고 또 카카오톡과의 연계, 이건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4,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용자를 그냥 등에 업고 시작한 거니까 이게 정말 다른 은행들이 넘보기 힘든 그런 해자 역할을 하는 걸까요? 상당 부분은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카카오 생태계라는 게 그냥 마케팅 채널, 이걸 넘어서거든요. 잘 만들어진 놀이공원 같아요. 고객들이 카톡 쓰다가 자연스럽게 페이 쓰고 또 뱅크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그냥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다 해결하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굳이 다른 데 갈 필요를 좀 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출범 6년 만에 고객이 1,900만 명이나 됐고 특히 MZ세대 비중이 60% 넘는다는 거. 이게 이 플랫폼의 힘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근데 현재 주가를 보면 28,100원 선이고 시가총액이 벌써 13조 원이 넘어요. 네, 그렇죠. 근데 PER이 30배, PBR은 2배가 넘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2배라는 건 시장이 실제 장부 가치보다 2배나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KB금융 PBR이 0.52배, 신한지주가 0.45배, 이런 전통은행들이랑 비교하면 와,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시장은 카카오뱅크를 그냥 은행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 이렇게 평가하면서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네,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것도 높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강력한 플랫폼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이 높은 배수에 녹아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지도 워낙 크니까 이걸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당연히 크고요.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매수 의견이긴 한데 목표 주가는 또 현재 주가랑 비슷한 한 28,000원대에 좀 몰려있다는 점도 참고는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역시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이었죠? 네, 맞아요. 지점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은행 사업권을 따는 거잖아요? 네네. 이 소식 나오자마자 6월 20일에 주가가 막 9% 가까이 확 뛰었었죠. 네, 급등했었죠. 이건 역시 해외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반영된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 국내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고 또 빅테크 규제의 움직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진출은 성장을 좀 다각화하고 위험도 분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새로운 활로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너무 쉽게 이익 본다. 이런 이자 장사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제 강화 가능성.
이런 국내 리스크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카카오뱅크 딥다이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 강력한 플랫폼 파워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치 평가로 이어지는지, 또 태국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분명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감 그리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 해외 시장에서 정말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 또 규제 환경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자 이익 말고 다른 수익원을 얼마나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를 계속 지지해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무기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점점 커지는 규제 압박이나 어쩌면 혁신 피로감 같은 그런 과제에 부딪혀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